혹시 매일 약 챙겨 드시는 분들 가끔 깜빡해서 아차 하신 경험 없으세요? 저는 거의 매일인데요. 그렇죠. 만약에 이 번거로움을 한 달에 딱 한 번 맞는 주사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있는 한국의 바이오 기업 G2G 바이오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회사를 둘러싼 분위기가 참 재밌습니다. 한편에서는 거의 게임 체인저다,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요. 네네.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다, 여러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이런 우려도 동시에 받고 있죠. 저희가 오늘 분석할 자료들이 바로 이 회사의 밝은 미래와 또 현실적인 과제, 이걸 모두 담고 있는 투자 리포트와 심층 기사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런 상반된 시각들을 다 담고 있거든요. 여러 증권사 리포트부터 기술 전문 매체 인터뷰, 또 회사 공식 자료까지.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이걸 통해서 G2G 바이오를 아주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당장 다음 달 2026년 2월을 기점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과 또 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결정할 핵심이 뭔지 그 본질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G2G 바이오가 시장에 던지는 그 약속, 약의 안드로이드가 되겠다, 이 비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아예 새로운 약을 만드는 신약 개발사가 아니라는 점이죠. 맞습니다. 이미 검증된 약의 효과를 아주 길게 오래 지속시키는 플랫폼 기술 기업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플랫폼 기술이요? 네, 핵심 기술 이름이 이노램프인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약물 성분을 아주 미세한 구슬, 마이크로스피어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몸속에서 아주 서서히 방출되게 만드는 거죠. 딱딱한 사탕이 입안에서 천천히 녹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쉽네요. 덕분에 매일 먹던 약을 한 달, 길게는 서너 달에 한 번 맞는 주사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 자료를 보니까 이걸 약의 안드로이드다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하하, 재밌는 비유네요. 그러니까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만들면 삼성이나 다른 회사들이 그 위에서 자기들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처럼 네네. G2G 바이오는 장기지속형 주사제라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글로벌 제약사들이 자기들 약을 이 플랫폼에 얹어서 신제품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좀 위험하게 들리기도 해요. 안드로이드가 성공한 건 구글이라는 거인이 뒤에 있었기 때문인데 G2G 바이오 같은 스타트업이 과연 그런 플랫폼의 표준이 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세요. 바로 그 질문, 왜 빅파마들이 G2G 바이오를 선택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죠. 그렇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경쟁 기술 대비 이노램프의 강점은 명확히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함량입니다. 고함량이요? 네, 같은 양의 주사액에 약물을 훨씬 많이 담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사 바늘을 더 가늘게 만들 수 있고 주사 맞을 때 통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큰 장점이네요. 그리고 둘째는 안정적인 약효 지속입니다. 주사 맞자마자 약물이 확 쏟아져 나오는 초기 방출 현상 없이 계획한 기간 동안 꾸준히 약효를 유지하는 기술적 완성도가 아주 높다고 평가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대량 생산 능력입니다. 대량 생산이요? 네, 실험실 수준을 넘어서 상업화가 가능한, 그러니까 시간당 수십 킬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량 생산 공정을 이미 갖췄다는 거죠. 이미요? 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공장에서 대량으로 못 찍어내면 소용없잖아요. 이 스케일업 문제를 해결한 게 베링거 인겔하임을 포함한 글로벌 제약사 4곳과 파트너십을 맺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 분석됩니다. 단순히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이걸 현실적으로 전 세계에 공급할 생산 능력까지 증명했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사업 모델도 뭐 아니면 도우식의 신약 개발이 아니라서 훨씬 안정적이고요. 그렇죠. 신약 개발의 그 엄청난 실패 리스크는 피하면서 계약금 받고 개발 단계별로 성공 보수, 마일스톤이라고 하죠. 그것도 받고. 네, 마일스톤. 그리고 나중에 시판되면 매출의 일부, 로열티까지 받는 안정적인 구조죠. 게다가 이 플랫폼 하나로 비만, 당뇨 치료제부터 치매, 수술 후 통증 치료제까지. 확장성이 엄청나네요. 네, 다양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니 아주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그리던 G2G 바이오에 최근 시장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2025년 8월에 상장하면서 모은 자금이 522억 원이었는데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그 3배에 달하는 1,500억 원의 추가 자금 조달을 검토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시장이 아주 충격을 받았죠. 아니, 이걸 대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너무 갑작스럽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장의 해석이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투자 리포트들을 종합해보면 성장을 위한 승부수다라는 긍정론, 긍정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즉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다라는 부정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그 긍정적인 해석, 성장을 위한 승부수라는 건 어떤 근거인가요? 이 거액의 자금에는 두 가지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2027년 완공 목표인 제2 GMP 공장 신축입니다. GMP 공장이요? 네, 의약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아주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초정밀 청정시설을 말합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700만 명분의 비만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게 되거든요. 700만 명이요? 네, 이건 글로벌 제약사랑 기술 이전 협상을 할 때 우리는 당신네 약을 전 세계에 공급할 생산 능력이 있다고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협상 카드죠. 아, 베팅을 더 크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 목적은 글로벌 임상 가속화입니다. 1,500억 원이면 보통 글로벌 임상 3상을 독자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규모의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에게 기술 빌려주고 결과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돈으로 직접 후기 임상까지 끝내서 약의 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선제적인 투자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낙관적인 시나리오군요. 하지만 반대로 보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하다는 건 혹시 현금 사정이 예상보다 안 좋다는 신호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이 부정적 해석의 핵심입니다. 현금 고갈 우려죠. 돈을 너무 빨리 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올 법한데요. 주제로 2025년 3분기 공시를 보면 영업 손실이 92억 원에 달하는 등 현금 소진 속도가 빠른 편이긴 합니다. 기대했던 기술 이전 계약이 늦어지면서 재무적 압박을 느끼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자금 조달 방식이에요. 이번에 거론되는 게 전환사채, CB랑 상환 전환 우선주, RCPS인데요. 아, 말이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줄 테니 일단 돈을 빌려달라는 조건이 붙은 채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당장은 자금을 확보하지만 미래에 이게 전부 주식으로 바뀌면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희석되는 거죠. 독이 든 성배라는 말까지 나오던데요. 네, 특히 RCPS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독이 든 성배라고도 불립니다. 만약 회사가 약속한 성과를 못 내면 투자자들이 높은 이자를 붙여서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거든요. 와, 그럼 회사에는 엄청난 부담이 되겠네요. 그렇죠. 결국 2,500억 원이 미래의 잠재적인 매도 물량, 즉 오버행 리스크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1,500억 원이라는 자금이 성장을 위한 연료가 될 수도, 말씀하신 대로 생존을 위한 자구책일 수도 있겠네요. 네. 이 자금 문제 외에도 이 완벽해 보이는 기술 자체에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함정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경쟁자는 없는지 같은 것들이요? 물론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가 바로 치열한 경쟁 구도입니다. 국내에만 해도 펩트론, 인벤티지랩 같은 회사들이 유사 기술로 경쟁하면서 특허 소송까지 하고 있죠. 네네. 하지만 더 직접적인 리스크는 파트너사인 베링거 인게라임의 듀얼 트랙 전략입니다. 듀얼 트랙이라면 일종의 양다리 전략인가요? 하하, 정확합니다. 베링거 인게라임이 지금 G2G 바이오랑 경쟁사인 인벤티지랩, 양사와 동시에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 저울질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일종의 경주를 시키고 있는 셈인데 업계에서는 최종적으로 둘 중 한 것만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만약 이 경쟁에서 탈락한다면 가장 큰 파트너를 잃는 거니까 주가에는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죠. 그건 직접적인 경쟁인데 제가 본 한 자료에서는 어쩌면 진짜 경쟁자는 다른 주사제가 아닐 수도 있다. 더 근본적인 위협을 지적하더라고요. 아, 먹는 약의 역습 말씀이시군요. 네. 그게 두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구조적인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 중인 경구용, 즉 먹는 비만 치료 알약이요. 주사제인 위고비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요? 네, 약 16% 정도요. 원래 알약은
흡수율이 1%밖에 안 돼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걸 약물 함량을 엄청나게 높이는 방식으로 극복하고 있는 거죠. 와, 이 지점에서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아픈 주사를 맞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아침 집에서 편하게 알약 하나를 삼키시겠습니까? 답은 좀 뻔한 것 같은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G2G 바이오의 기술 플랫폼 전체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편의성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월 1회라는 편리함 뒤에도 우리가 모르는 불편함이 숨어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세 번째 리스크, 편의성의 함정입니다. 바로 주사 바늘의 굵기 문제입니다. 바늘 굵기요? 네, 지금 많이 쓰는 주 1회 비만 주사제는 바늘이 거의 머리카락 굵기 수준이라 통증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G2G 바이오의 기술은 미세한 약물 구슬 입자를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바늘이 우리가 병원에서 맞는 엉덩이 주사처럼 훨씬 두꺼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엉덩이 주사요. 생각만 해도 좀 뻐근한데요. 저 같은 겁쟁이는 그 얘기만 들어도 그냥 매일 알약 먹는 쪽을 택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말이라면 편리하다고 말하기는 좀 민망한데요. 맞습니다. 만약 통증 때문에 매번 병원을 방문해서 맞아야 한다면 과연 진정한 편의성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네요. 게다가 주사 직전에 가루약이랑 액체를 섞어서 준비해야 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런 숨겨진 불편함이 사용자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과 관련된 수급 문제도 있더군요. 2월에 뭔가 큰 이벤트가 있다고요. 네, 네 번째 리스크는 보호예수 해제입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2026년 2월 14일 전후인데요. 상장 전에 투자했던 초기 투자자들이 6개월간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묶어뒀던 물량, 락업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날입니다. 이런 락업 해제는 모든 신규 상장 기업이 겪는 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G2G 바이오의 경우는 좀 특별해요. 2025년 11월에 1주당 2주를 공짜로 주는 무상증자를 했거든요. 맞다. 그랬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 풀리는 물량이 기존 예상보다 3배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초기에 아주 저렴하게 투자했던 이들이 막대한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죠. 1,500억 원 자금 조달 이슈랑 맞물리면 주가에 정말 큰 부담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정말 희망과 우려가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이 모든 변수들을 종합했을 때 시장은 앞으로의 향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시나리오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래서 리포트들을 종합해보면 향후 주가 흐름은 크게 3가지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네. 먼저 낙관적 시나리오입니다. 목표 주가는 9만 원에서 10만 원대로 제시되는데요. 오, 높네요. 네, 베링거 인게라임의 최종 파트너로 선정되거나 예상치 못한 다른 대형 제약사와의 기술 이전 계약이 발표되는 게 핵심 동력입니다. 계약이군요. 그렇죠. 제2공장 착공이나 비만 치료제 GB701의 임상시험 계획, 즉 IND 승인 같은 소식도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IND는 임상시험을 하겠다고 허가 신청하는 단계죠? 네, 맞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하겠다고 규제기관에 허가를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요? 다음은 중립적 시나리오인데요. 주가가 7만 8천 원에서 8만 5천 원 사이의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라는 전망입니다. 1,500억 원 자금 조달 조건이 시장의 우려만큼 나쁘지 않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특별한 악재나 호재 없이 임상 진행 소식만 꾸준히 들려올 경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어떻습니까? 비관적 시나리오의 목표가는 7만 원대 또는 그 이하로 보는데요. 1,500억 원 자금 조달이 공식화되면서 주식 희석 우려가 현실이 되고 네. 여기에 2월 보호회수 해제 물량까지 쏟아져 나오는데 기대했던 기술 이전 소식은 없을 경우죠. 최악의 상황이 겹치는 거네요.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점들을 가장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까요? 적으로 제시하는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첫째, 1,500억 원 자금 조달의 구체적인 조건. 조건이요? 네, 특히 주식 전환 가격이랑 주가가 하락하면 그 가격을 더 낮게 조정해주는 리픽싱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리픽싱이 중요하군요. 네, 이게 투자자에게 불리할수록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2026년 상반기 중으로 예상되는 베링거 인겔하임의 최종 파트너 선정 결과. 네. 셋째, 핵심 파이프라인인 비만 치료제 GB-7001의 IND 제출 및 승인 여부. 마지막으로 경쟁사인 팩트론의 기술 이전 계약이 성사되는지도 중요합니다. 경쟁사 소식도요? 네, 한 회사의 성공이 섹터 전체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네요. 최종적으로 정리해보자면 G2G 바이오의 기업 가치는 특정 신약 하나가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네. 이노램타하는 플랫폼 위에 얼마나 많은 글로벌 제약사의 약을 올릴 수 있느냐, 즉 기술 이전 계약을 얼마나 쌓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볼 때는 임상 결과 발표보다 계약 공시가 훨씬 더 중요한 뉴스라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자료에서 본 아주 인상적인 질문인데요. 결국 이 시장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한 달에 한 번 맞는 혁신적인 기술일까요? 아니면 매일 아침 아프지 않게 삼키는 익숙하고 편안한 알약을 선택하는 환자들의 마음일까요? 참,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어쩌면 거창한 기술의 진보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의 아주 단순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Thank you.